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귀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축구팀이 호주에서 이라크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있죠. 네. 예, 1대0으로 전반전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 들어있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정부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5시 15분쯤에 네. 박근혜 대통령을 제안자로 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가 접수받았습니다.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완구 후보자는 법률상 공직 후보자의 신분이 되고요. 정부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4일이나 6일 사이에 청문회를 진행하고 9일경에 본회의를 열고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완구 후보자는 통이동 사무실에 출근해서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들과 잠시 만났는데요. 이 책임 총리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은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차남의 병역 문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후보자는 이 공개 검증을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대 병원 측과 일정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서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구설수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완구 후보자 본인 그리고 차남의 병역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4일 서울청사에서 직접 해명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의료 기록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의혹을 일일이 반박한 겁니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이 직접 해명을 자처하고 나서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분을 망각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인사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지 않아서 청문회 준비단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주말 사이에는 브리핑할 사람조차 없었다고 말했고요. 인간된 도리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인정 안 하겠죠? 이제 안 하겠죠? 네. 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세와 주민세를 올리겠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하루 만에 뒤집었네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시끄러운데 지방세, 주민세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당장 여당부터 화들짝 놀랐습니다. 네. 정종섭 장관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 그리고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방침을 밝혔는데요. 바로 하루 만에 없는 일이 됐습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새누리당은 즉각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행자부도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다면서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4,600원 정도인 주민세를 10,000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는 100% 인상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역시 서민증세 논란으로 확산됐고 국회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지금 관련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들어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요. 지방교부세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관련해서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등을 지적한 겁니다. 시도지사
군사협의회는 관련해서 이 박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사실상 지방교부세로 올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오늘 이 언급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뭐 약간의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음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월에는 설이 있고 새 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지출할 게 많을 것이라면서 이 직장인들의 추가세액 부담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네. 2월 2일로 날짜가 정해졌네요. 네.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 양강 구도로 전망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차출당하자 이 원내대표 경선이 몇 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네. 일단 부산 경남의 4선 의원이죠. 이주영 의원과 대구 경북 출신의 3선 유승민 의원 간의 양강 구도가 펼쳐지면서 벌써부터 수 계산이 한창입니다. 일단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 속에 이른바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요즘은 새로운 친박이라고 해서 신박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불과 2년 전 기억해보면 약간 기류가 다릅니다. 당시만 해도 최경환 그 원내대표와 맞서서 경선에 나섰을 때는 비박 측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승민 의원은 이 소위 말하는 원조 친박이었다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탈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분류되곤 하는데요. 무슨 박이 많네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박 쪽에 우호 세력들이 많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게임이 될 거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조건으로 의사 조치 해제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네요. 네,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 모두 실질적인 조치는 없고 입씨름만 한창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이산가족 상봉을 정말 바란다면 오이사 조치를 먼저 해제하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는데요. 오이사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조작해낸 것으로 대화와 협력의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남측이 대화를 말하면서도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뜻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뜻이 있다면 오이사 조치 그리고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뭐 한마디로 선제 조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통일부 임병천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들은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서 우리 정부와 협의해야 될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남북 대화 성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꼭 1월에 열려야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1월이 넘어가더라도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로 간 우리나라 대학생이 현지에서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총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유학생은 필리핀 중부 바콜루드의 대학 부설 유학원에서 어학연수 생활을 해온 22살 박모굴입니다. 이 주말을 맞아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어학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단행했는데요. 네. 이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군은 기숙사 정문 앞에서 이 동료 여학생 가방을 뺏으려 하는 괴한을 제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총을 맞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총탄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해당 어학원 기숙사에는 우리나라 대학생 한 300명 정도가 머물고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이번 사건 이후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귀국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죠. IS가 일본인들 한 명을 기어코 살해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성 테러리스트 인질과 맞바꾸자고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네. 인질 석방교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 인질 석방교섭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IS가 인질 맞교환 조건을 제시한 이 여성 테러리스트가
바로 사지다 알 리샤위라는 인물인데요. 네. 지난 2005년 요르단 암만의 호텔 3곳에서 자살 폭탄 공격을 벌였습니다. 60여 명을 숨지게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이 테러범의 석방에 대해서 요르단 내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요르단에서는 이미 IS 공습 임무에 나섰다가 포로로 잡힌 조종사가 있는데요. 네. 이 일본인 인질보다는 먼저 이 IS 공습 중에 사로잡힌 조종사를 석방해라 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요르단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 아베 총리의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요? 네,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일본인 인질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과반수가 이 아베 내각의 중동 외교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혼 게이자이 신문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인도적 지원으로 중동의 안정에 공헌하겠다. 뭐 이런 일본 정부 중동 정책에 관해서 60%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반면에 반대 의견은 고작 18%에 그쳤습니다. 교도통신이 벌인 여론조사도 비슷했습니다. 응답자의 60.6%가 일본 정부의 인질 사태 대응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그 IS 대응을 위한 군사 훈련 등에 모두 2억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이번 인질극 사태 때문에 외교 정책에 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에 이 지원한 돈이 피난민 등을 인도적으로 도우려했다. 뭐 이렇게 설명한 일본 정부 설명에 이 공감을 표시한 일본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새로 발표할 담화에서는 식민지 지배 그리고 침략 전쟁 등에 대해서 반성하는 표현은 아예 넣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답답한 일입니다. 네. 아베 총리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전후 70주년쯤에서 발표할 예정이죠. 이른바 아베 담화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거듭 사용해온 문헌을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오늘 뗐고요. 이제는 아베 정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담화를 내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한 말을 보면요. 그동안 써왔던 표현을 사용했는지 또 새로운 표현이 들어갔는지 하는 이런 자질구레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바꿔 말하면요, 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은 표현 이런 거를 자질구레하다 이런 표현으로 격화하면서 아베 담화에 이를 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역대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를 전면 부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일본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부터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일본인 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자질구레하다 이렇게 말한 아베 총리의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후 70주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사실 아베 총리가 이 아베 담화에 과거사 반성 문구를 넣지 않겠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월요일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과 실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태 의원님은 뭐 부산에서만 내리 3선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이 적지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거기서 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그죠?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3당 합당 이후에 예. 한 3번 이상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그만큼 열악한 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그 세 번씩이나 당선되셨어요? 예, 저는 좀 보시다시피 좀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아, 운이요? 네. 그래서 겸손의 말씀이시고 뭘 어떻게 잘하셔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지지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사하 주민들께서는 크게 정치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좀 잘 지키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박한 그런 정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정치인에게 아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산에서 5번 도전을 했었습니다. 아, 그 전에? 네, 두 번 낙선을 했거든요. 그 떨어지면서도 이제 제가 꾸준하게 지역 주민들과의 그 공약 사항을 지키려고. 이를테면은 부산에 가면은 그 사하구의 신평 다대포 간 지하철 건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꾸준하게 그 일을 추진해 오고 그리고 또한 또 지역에 좀 특수한 사항인데 그 소형 저인망 어선이라고 영세 어민들이 또 그게 많이 사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노력한 것이 점수를 좀 많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정책 공약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요. 공약 잘 지키시는 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저 토목공학과 출신이시대요? 네. 아니, 토목공학 하신 분이 왜 정치를 드다없이 하신 겁니까? 그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이제 공학도로서 이제 박사 그 과정에 있으면서 제가 우연찮게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 구포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포시장에서 그 노점상 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그 구청에서 너무 무자비하게 단속하는 그런 장면을 현장을 목격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많은 그 가슴에 많은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요. 이 정치 하신다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문과 출신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친구는 좋은데 말만 앞서요. 과학적인 사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학도께서 이런 분들이 외국에 가면 정치하신 분 많거든요. 네, 뭐 가까운 중국에도 이공계 출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들도 쫙 이공계들 많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눈길을 끌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오늘은 저 정치 현안에 관해서 머리 아픈 얘기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치를 벌써 이제 3선 의원이셨으니까 오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신 점도 많으실 것이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가 뭔지 정치권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 강지원 변호사님께서 그 대선 공약이나 또 대선 때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저분하고 정치를 한번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문과라 해가지고 다 같은 문과가 아니고요.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정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치 개혁 운동을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려고 출마도 해보고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그냥 뭐 권력지향적이고 뭐 감투 좋아하고 말이죠. 뭐 스타 의식이 있어가지고 나서서 뽐내기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현장에서 보실 때?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좀 정직한 정치를 저는 그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치인들이 뭔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더 일반 국민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그 정치적 수준이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생각은 저는 버려야 된다.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네,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그 겸손한 자세여야만이 앞으로의 우리 정치가
국민들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듣기만 해도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이 근데 막상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굉장히 좀 오만한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나 보죠? 네, 제가 뭐 3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도 국회의원을 만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너무 어쩌면 권위적일 네. 분들. 그러니까 왜 그 뼈지만 달면은 네. 목에 힘이 그렇게 들어가시는지 네. 보통 그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약간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 자기 반성을 하면서 네. 제가 3선 의원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운동화요? 네. 지금도 운동화 신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가 좀 권위를 네. 좀 이렇게 내놓는 그런 정치를 좀 실천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복에다가 운동화 신으시면 안 어울린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 만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쫄아가지고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더니 현역 국회의원님이 느끼시기에도 어떤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오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초선만 충격적이네요. 돼도 막 네. 한 1년, 2년만 지나면은, 네. 저분이 달라져요? 다가서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 네. 그런 사람으로 좀 변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이 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더 재밌는 것은요. 그러다가 혹시 낙선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치 떼잖아요. 그 다음 또 획 달라져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은 또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네. 하여튼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면 정치인의 자질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아주 좋은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에 정치를 해 오시면서 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점수를 좀 준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은 예. 이제 이제 선진국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국민들은 인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치는 저는 한 사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류.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수준이 최하위지 않은가. 그래서 정치가 경제, 사회, 문화를 저는 망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가 네. 저는 정치가 좀 실종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회가요? 네, 지금 네. 현재 국회가?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19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논한 것보다는 장외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장외투쟁한 것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약간 주춤합니다만은 이 앞에까지는 너무도 지나칠 정도로 정치가 실종된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에 특히 서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서 노인 빈곤층률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 최고로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특히 명문대학을 나와도 정규직 직장을 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여야 정치인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념적인 논쟁을 좀 이렇게 그만두고 좀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그런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19대 국회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실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9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하여튼 장외투쟁이 계속이 됐고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기도 하시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하여튼 무슨 별 비상시기도 아닌데 그냥 막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계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그렇게 요란했습니까? 그래서 참 예, 맞습니다. 지금도 비상위원회가 체제죠. 2월 달까지. 별 비상처럼 안 느껴지는데도 이게
비상대책위가 거의 몇 개월째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이 박근혜 정부가 아주 지금 그 국민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반대 급부조차 반사 이익조차도 야당이 얻지 못하는 참 그 좀 안 된 그런 그 정당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 점에 관한 말씀도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치해 보시면서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과거의 그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는 어쨌든 극명하게 대립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된 이 상황에서는 여야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라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 더 대비해 나가는 보다 좀 성숙된 그런 정치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대만을 위한 그런 발목 잡는 정당의 그 이미지, 그리고 이념에 너무 치우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특정한 그 계파의 그 패권화된 있는 그런 계파의 그 이기주의 또는 이익만 쫓아가는 그런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를 해야만이 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에 국정 동반자 의식이 왜 여야에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느끼는 첫 번째 불만이라면 싸움 박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머리를 맞대고 무슨 정책을 협의하고 아니면 뭐 정책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말이죠. 요즘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무슨 그건 없어졌죠? 일방통행 우리가 그다음에 뭐 햄버 가지고 뭐 패고 이런 거 없어졌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협상이 안 되면 몇 달 동안 문 닫아놓고 일도 안 하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일 안 해도 월급은 잘 받아가더군요. 그래서 때로는 여당이 그 어떤 내놓은 정책이 있다면은 야당에서는 그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너무 극한적인 대립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를 국민들이 보거든요. 여야가 그 의회의 문을 닫아놓고 몇 달 동안 있어도 말씀 주신 대로 국회의원들은 월급은 꼬박꼬박 세배는 챙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여야 정치인에 대해서 불신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개혁 특집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뉴스 정면 승부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건데요. 2206번님께서는
어린이집이 비영리 법인인가요? 10년 전에도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고 했었는데 오히려 민간이 늘어났다니 답답할 뿐입니다. 1534번님, 전업주부 차별은 절대 안 됩니다. 개인의 직업 선택 결과를 유아 교육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군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과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던진 질문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화합의 정치를 말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네, 조경태 의원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는 여당에서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야당 의원이시로 그렇게 알려지는데요. 네, 그게 약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여당의 정치 지망생들, 네. 젊은 그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평가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받으셨다고 생각을 본인은 하시나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풀어야 될 숙제는 저는 그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그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치를 실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한 해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5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도 이제는 사류에서 최소한 2류까지는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류까지 가야죠. 네, 1류까지 가면 더 금상첨화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좀 더 정치가 좀 더 분발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앞에 이제 여야가 국정에 대한 동반자 의식이 없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장외투쟁, 야당 쪽의 입장에서는 장외투쟁이죠. 또 여당 쪽에서는 뭐 일방통행 하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게 참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는데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아니 무슨 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크게 두 가지. 자존심 싸움인가요? 뭔가요? 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독립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독립성? 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다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 스스로가 그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좀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당리 당략을 떠나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그리고 또 지역 주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갖다가 좀 스스로가 좀 더 깊이 성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보면은
공천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천이 곧 당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예. 공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세력에게 예. 그 아부하게 되고 줄 서고. 줄 서고 또 굴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아무리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을 한데도 그냥 패거리 문화로 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상당히 좀 아쉬운 네. 그런 대목입니다. 아, 국회의원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국회의원들 이거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아, 그런데 그 뭐 줄 서고 그냥 눈치 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무식했나요? 공천에 너무 이렇게 의식을 하는 부분도 예. 저는 많이 있지 않은가 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론을 저는 당론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이걸 네. 규정을 저는 폐지시켜야 된다 네.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소신껏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받는 그런 좀 제도가 저는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뭐 법률 공부한 사람이어서요. 정말 조경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요. 저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되고 있는 개인의 양심에 자유된 침해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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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개개인이 다 자기에 따라서 법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사표시 하게 돼 있는데 나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에서는 찬성해라. 라고 하면 줄줄이 따라가 다니면서 찬성의 표를 던지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네, 맞습니다. 맞죠?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사류 국회의원님들. 전 국회의원 안 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거리 작당이 생기고 졸개 소리를 듣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개파의 수장들이 국회의원들을 보기를 네.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좀 괜찮습니다. 네. 똘마니 정도 수준으로 네. 네. 이렇게 스스로가 격을 떨어뜨리는 네. 아주 그 안타까운 일들이 여야의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냥 국회의원분들은 다 높으신 분들이 아니더니 어디 가서 똘마니 노릇하고 아니 그렇게 비춰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군요. 네네.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아마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당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야가 협상을 하다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요. 지금 뭐 새누리당이 여당이라고 하지만 저는 야당할 때도 그랬어요. 당론이라고 정해가지고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 의사일정 일체 협의 안 한다. 이제 저는 다 몰아갖고서 그냥 타입을 하고 그러대요. 네. 저는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이게 무슨 그 시장 바닥에서 흥정하듯이. 예, 도매금으로. 네, 그건 아주 그 좀 성숙되지 못한 그런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 같으면은 여야가 서로 뭐 조금씩 양보해서 네. 협상해서 타결하면 되는 거고 네.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그 하면 안 되는데 네. 이것을 도매급식으로 이렇게 흥정하듯이 하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좀 반하는 그런 정책들도 결정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 중에는 다툼이 없는 것도 있고 네. 얼마든지 금방 통과시킬 수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고 쟁점이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이제 뭐 정책 가지고 다투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왜 그럼 못 합니까? 저는 우리 조경태 의원님께서 현직 국회의원님이시니까 왜 못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독립성의 그 어떤 독립성의 문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개파, 패거리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2075번님께서는요. 합리적인 조경태 의원님 지지합니다. 야당의 조 의원님 같은 분들이만 있으면 지지율이 급상승할 텐데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9944번님. 김포에 사는 조 의원님 팬입니다. 김포에도 팬이 있으시네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우리 저 조경태 의원님은 친노파입니까? 뭐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은 누구 파다라고 이제 구분하기보다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때 뜻을 같이 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친노파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친노냐 비노냐 이런 표현은 사실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서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정치하는 동안에
어떤 계파의 줄세우기나 계파 줄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굳이 저를 계파에 분류를 한다면 저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파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친노 뭐 무슨 강경파 이렇게 분리는 계파가 있다면서요? 조금 전에 계파 문화 비판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기존의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좀 이름을 파는 그런 일부 세력들은 지금 당의 강경 세력으로 지금 패거리 정치라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태 의원님께서는 아주 그쪽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이 반친노파 같으시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한테 바른 소리, 쓴소리 하면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비판을 좀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좀 비판을 하면은 그것을 좀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좀 겸허히 좀 수용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 발짝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이제 독립성을 가지지 아니하고 줄서기를 하고 계파에 소속하고 뭐 줄서기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타파가 안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몇 소위 수장들이라고 불리나요? 계파의 두목 비슷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이들이 나서서 무슨 패거리 작당을 규합을 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 원인을 알아야 손을 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천에 있어가지고 공천의 그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을 이렇게 보장해 준다면은 아마 그분들도 아마 좀 자유롭게 자신들의 그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당이 그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그 비민주성 그리고 폐쇄성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극복이 되어야 될 그런 개혁의 과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 주세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있는데 지역구 공천에서 어떤 게 문제고 비례대표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들 다들 이제 패거리 작당의 하수인들이 되고 그러나요? 사실은 지난번 19대 공천할 때 공정하게 안 합니까? 네, 19대 총선 때 보면은 경기도의 모 지역의 어떤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거기서 여론조사에서 그 1등으로 달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공천 그 경선 과정에서 배제를 시키고 2등, 3등을 가지고 공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자기들의 그 패거리 계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공천 경쟁조차도 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공천에서 탈락된 분들이 그 중앙당 당사에서 그 무기한 농성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당의 그 비례대표분들 원래 비례대표의 취지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분들을 이렇게 비례대표로 뽑아서 국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들 우리 당의 비례대표를 보면은 그런 전문성이 매우 좀 떨어지지 않는가. 좀 너무 이념적으로 좀 치우친 분들이 그 비례대표로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그런. 그러면 그 당시 공천 줄 때 그 당시에 지도부 그렇습니다. 마음에 드는 그런 이들을 주로 이제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시는가 하면요. 어떤 조직의 팀장급도 안 되는 사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를 어떤 특정 계파의 어떤 그 몫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과 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잘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동안에 이 비례대표들은 자신들의 계파에 유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임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천 무슨 뭐 비례대표 이런 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 공천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 정치 부패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걸 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이제 무슨 역시 선거구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하고 연관이 될까요? 선거구 개편은 이제 중대 선거구제나 아니면 석패율제 뭐 이런 부분도 지역구 문제의 경우에 네네 지역의 경우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그 소선거구제를 하더라도 공정한 공천의 룰을 사전에 정해야 됩니다.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상향식 공천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상향식 공천 그 혁신위원장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무산이 되어 있거든요. 왜 무산시키셨습니까? 이제 당에서 그런 의지가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 드셨어요? 네. 아, 안 되죠. 그런 걸 해야죠.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평의원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저한테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우리 정치의 또 병폐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항상 막바지에 가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됩니다. 뭐 한 달 앞두고 또는 2달 앞두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적인 그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천에 대한 룰도 미리 정해가지고 6개월 전에 정하든지 1년 전에 정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측 가능하도록 해서 정말 그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후보가 선출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그 공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참 정말 뭐 그냥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아는 사람들 줄 서는 사람들 그냥 시켜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지금처럼의 그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것 같으면 저는 비례대표제를 좀 축소하든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계속해서 비례대표제를 존속시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원래의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파적인 개파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비례대표자들을 갖다가 후보자들을 갖다가 저는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이제 3선 의원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여권에서 말이죠.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 또는 뭐 청와대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청와대가 지금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과의 그 소통이 매우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도 보면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지지율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링컨이 그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이라는 그 직은 국민들로부터 잠시 위임받는 권한이거든요. 잠시 위임받는 권한.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국민을 믿고 그 국민들과 함께 할 때 저는 비로소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소통과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정말 창의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처럼 스스로 장막을 치고 불통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게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지금의 그 위기 상황이 저는 극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인은 뭐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나 뭐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상당히 좀 강력한 대통령제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입법권은 그 입법부인 국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관한 일은 다 주지사가 해요. 네, 그리고 저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정확한 삼권 분립이 된다면은 지금의 대통령제의 그 좀 폐단을 어느 정도 좀 극복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권한이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제에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청와대는 통치를 해야지 인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치. 네네. 네. 그 통치 행위는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인치를 사람이 비선 라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의해서 움직이지는 그런 조직 문화는 저는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하고 관련해서 개헌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 부분도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여당 의원 중에서도 뭐 시기가 문제일 뿐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권한을 다소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국회는 잘하고 있냐 네. 하는 부분에서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먼저 국민들께 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행위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야가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또 국민들께 다가서고 국회가 좀 정상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낼 때 아마도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해봐라 라고 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지 않는데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네. 이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은 네. 혹시나 국민적 그 마음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순수 대통령제를 한 나라치고 독재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거든요. 네. 오래 남은 게 미국인데 미국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 헌법에 보면.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 대통령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실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이번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 지명이 됐는데 그 외 부총리 둘도 지금 국회의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행정부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에 부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뭐 네. 의원 내각적인 요소를 좀 강화한 측면이 네, 좀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각 책임제를 하게 되면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 의원들의 수준이 사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하게 되면은 매우 혼돈스러울 수도 조경태 있습니다. 의원님 장관이야 뭐 100번도 호도 남으시겠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안 그래도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만약에 의원들한테 권한이 더 많이 그 의원 내각제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은 과연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국회가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작년 연말쯤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게 20%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네. 분발하고 나서 한 최소한 한 50%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서고 난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청 관계하고 관련해서 여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당, 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당 한 적이 있었죠. 네네. 여당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은 좀 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수는 그리고 주류는 비주류 또는 소수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수를 배려하는 마음. 여당으로서는 그럼 야당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당이 자꾸 독주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야당에서 반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럼 여당이 좀 야당을 좀 그 국정 운영의 그 동반자 내지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더 많은 양보를 해도 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양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당은 그냥 독주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이 전국을 계속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지금의 여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명확하고 확실한 비전을 좀 제대로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야당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네, 이제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이제 새 대표가 뽑히면은 네. 정말 국민들과 좀 호흡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네. 그런 겸손한 야당 대표가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겸손한 야당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호주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이라크에 2대 0으로 승리했군요. 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였지요. 4674번님께서는 아이 2살까지 때까지도 저도 집에서 키우고 싶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야 그때까지 애를 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206번님께 주간 경향을 4674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페셔널함 기술감독 허승현 신동해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